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올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꼭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치매입니다. 앞으로 금요일마다 5주 동안 우리 이웃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특집 방송 치매 결국 우리의 이야기.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사랑의 마을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조병모 원장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노숙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의 친구들 시범사업을 통해서 지난 6년 동안 2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희망의 친구들 사업은 6개월마다 자립 의지가 있는 노숙인 20명을 선정해서 코레일에 청소 일자리를 제공하고 월세와 교육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서울시는 노숙인 지원 사업을 통해서 서울역 일대 노숙인 수가 2011년 204명에서 올해는 125명으로 40%가량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사라본의 A Lover's Concerto 띄워드리면서 2017년 12월 29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금요일 순서 인천광역시 소식. 오늘은 1부에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이종우 방송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인천의 캐릭터가 새로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뭐 인천에 가면은 명소에서 주로 볼 수 있었던 그 두루미가 캐릭터였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 캐릭터는 좀 달라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300만 시대를 대표할 새롭게 발표된 인천의 캐릭터는 바로 안전한 바닷길을 비춘 등대와 백령도에 살고 있는 천연견물인 점박이 물범을 형성한 것인데요. 바로 등대를 사랑하는 점박이 물범 친구들입니다. 예. 그동안 인천의 캐릭터였던 두루미는 1996년에 인천이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이제 기념으로 제정됐던 것인데요. 시대상의 변화에 따라서 꾸준히 캐릭터에 대한 재검토 요청들이 있어오다 이번에 보다 재밌고 친근한 이미지를 가진 점박이 물범 캐릭터를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지금 급하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굉장히 귀엽네요. 등대가 꼿꼿하게 서 있고 분홍색, 흰색 그리고 약간 녹색을 띠는 물범들이 이렇게 팔을 양쪽으로 뻗으면서 귀엽게 웃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직접 좀 찾아보시면은 아실 것 같아요. 인천 캐릭터 이렇게 치면 바로 뜨네요. 캐릭터는 한 도시를 상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천 시민들의 공감대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캐릭터가 선정됐습니까? 예, 올 초에 상징물 타당성 연구 용어를 통해서 새로운 캐릭터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높다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시민들과 인천시 상징물관리위원회에서 몇 가지의 캐릭터 후보군을 만든 다음에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점박이 물범 캐릭터를 최종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 등대와 점박이 물범 캐릭터들은 인천 시민들 간 서로를 이어주는 친근한 소통도구로 활용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인천시는 이번에 발표한 기본 디자인 이외에도 보다 세부적인 디자인을 개발하여 새해부터 인천시토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인천시가 전통시장의 사용법을 말로 설명해주는, 그러니까 사용법을 말로 설명해주는 말하는 소화기를 설치한다는 소식인데요. 사실 화재가 발생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그냥 평상 생활할 때는 소화기 사용법을 알지만 당황할 때는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절하게 사용법을 말해준다면은 화재 진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인천시는 내년 1월부터 인천 종합어시장 등 44개 전통시장에 말하는 소화기 1,318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 말하는 소화기는 소화기를 들면 자동으로 사용법을 음성으로 안내하기 때문에 비상 상황 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도 있겠는데요.
전통시장은 특히 화재에 취약한 데다가 고령자가 많아 화재가 발생하면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해 마란 소화기를 보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인천시는 향후 마란 소화기 배치를 다른 전통시장까지 확대할 계획이고요.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에 효율적이어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어서 지하철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인데요. 서울 지하철 인천 부천 구간의 운행 간격이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언제부터 얼마나 줄어듭니까? 네, 지하철 7호선 부평역에서 서울 온수역 사이 전동차 운행 간격이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출근 시간대에는 6분에서 4분 30초로, 퇴근 시간대에는 8분에서 7분으로 각각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전동차 32대를 늘리고 기관사 등 인력은 33명이 증원됐습니다. 이 구간은 지난 2012년 10월 개통한 후 이용객이 급격히 증가해 출퇴근 시간대에는 매우 혼잡했는데요. 앞으로도 이용객 증가 추세에 맞춰서 운행 간격을 계속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인천시가 새해부터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영유아에서 고교생까지 무상급식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추진됩니까? 예, 인천시는 새해부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사립 어린이집의 영유아들에게도 우수 청정 농산물로 만든 급식을 무상 제공하기로 했고요. 예. 또 최근 우리 인천시 교육청과 비용 분담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전격적인 합의를 거쳐서 내년부터 고교 무상 급식도 전면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전국 광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영유아에서 고교생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팀장님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올 한 해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내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 이종우 방송팀장이었습니다. 치매, 결국 우리의 이야기. 알츠하이머병은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퇴행성 뇌 질환입니다. 치매는 더 이상 몇몇 가정의 고통으로 치부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고령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 이제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치매에 대해서 진지하게 의견을 나눠야 할 때입니다. 자, 오늘부터 1월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5주 동안 치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언제든지 편하게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에 대해서 국가가 이런 점들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할지, 그리고 내가 실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어떤 것들이든 좋습니다. 다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자, 수도권 투데이 특집 치매 결국 우리의 이야기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랑의 마을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조병모 원장을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아유, 멀리서 오셨더라고요. 예. 어디서 오셨죠? 그 세종, 지금은 핫 이슈로 뜨는 세종에서 왔습니다. 세종시에서 아침부터 오셨는데, 아니, 굉장히 훌륭한 보좌진들을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장정들하고 오셨는데 아드님 두 분하고 같이 오셨군요. 이제 아침부터 든든하시겠습니다. 오는데 날씨나 불편한 점은 없으셨습니까? 이게 본래 수도권이 굉장히 정체됐었는데 출근 시간을 감안해가지고 예상외로 좀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러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세종에서 여기까지 오늘 아침에 생방송 출연을 위해서 와주셨는데요. 일단 몸담고 계시는 사랑의 마을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아마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우리 치매가족이라든가 시청자들은 그 요양이라든가 무슨 재가시설이라든가 이 사육 서비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근데 우리 사랑의 마을은 적은 수 어르신들과 또 일반 가정 같은 가정 같은 환경으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큰 규모 요양과 다르게 적은 소규모로 또 처음 방문하시는 가족분들은 일반 요양과 다른 가족과 같은 환경이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요양병원이고 또 노인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치매를 현재 앓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은가 보죠. 많이 있죠. 예.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 사회에 이미 접어들었고요. 예. 여러 가지 통계에 따르면은 이제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72만 4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이제 시간이 갈수록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지니까. 2030년에는 치매 환자가 127만 명으로 늘 것이고 2050년이면은 270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게 그 평균 연령 수명이 높아지고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이게 재앙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정말 고통받는 분들에게는. 우리 세종시에 같은 경우는 한 지금 한 29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노인 인구가 한 2만 5천 명. 그래가지고 보니까 한 9.8% 정도. 근데 다른 어떤 시도보다는 좀 적은 수인데 그래도 9.8%면은 고령화 사회가 접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랑의 마을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그러면은 언제부터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도 궁금하네요. 2008년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마을이 설립됐고요. 2008년 12월에 개원한 시절입니다. 이제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벌써 한 10년 정도. 그럼 처음에 운영 시작하실 때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많이 있었죠. 옛날에는 양로시설을 위주로 해서 운영했거든요. 그게 뭡니까? 양로시설 같은 경우는 국가 차원에서 그 장기요양보험 전에 쉽게 말하면 옛날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시설 또는 개인들이 운영하였었는데 2008년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법이 생기면서 이 모든 시설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딱 10년 됐으니까 그 시점과 같은 나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요양공동생활가정에도 많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실 치매 앓는 부모님 한 분 모시는 것도 정말 힘들다고 얘기 많이 하시고 우리가 종종 뉴스에서 듣는 것들이 뭐 극단적인 사례도 있고요. 오죽하면 그럴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해결책이 없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듭니다. 원장님도 어르신들 모시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계기가 두 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결혼 초에 제가 살고 있던 주위에 그 가트럭재단에서 요양원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요양원이 참 아름다웠었어요. 그 아름다운 정원 속에서 그 치매 어르신들이라든가 또 그런 종사자분들이라든가 그 평안한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었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우리 장모님이 치매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가족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또 이런 계기가 되셨군요. 근데 실제로 그 치매 증상을 보이면서도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 현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부정을 하고 있죠. 뭐 이웃들이 그런 건 봐왔고 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접해왔지만 내가 이런 일을 겪을 줄이야 하면서 좀 충격을 받고 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보셨을 거 아닙니까? 10년 동안. 어떤 좀 사례가 있었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치매 어르신을 함께 하다 보니까 그 대면하게 되는 치매 가족들을 많이 만나요. 실제로 또 그런 분들이 또 입소도 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입소를 하고. 근데 또 우리 그 공동가정 입소하시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치매 중기로 도저히 혼자서는 생활할 수가 없거든요. 중기 정도면은 혼자서 생활이 불가능한 정도. 없거든. 대개 보면은 그 정도쯤은 와상 어르신들이 많다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동안 그 가족과 같은 그 가족들은 뭐 치매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뭐 겪어보신 분들이라 뭐 다들 또 인정하고 또 받아들였습니다. 또 그렇지만 그런 분들 중에서도 치매 초기에는 치매에 걸렸다는 걸 또 가족이나 또 어르신 모두 인정하지 못하고 또 인정하지 않으려고도 하시고 또 그렇게 또 치매라고 인정하지 않던 분들이 또 시간이 지나고 또 고충을 겪으면서
또 정신적으로나 또 신체적으로 힘들어질 때가 오니까 이때 아마 대부분 치매라고 받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도 받아들이기 좀 힘들지만 치매 환자 본인이 안 받들었죠. 그렇죠. 초기에 특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은 내가 치매에 걸렸구나 인지하고서 좀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십니까? 치매를 인정할 때쯤에는 중기로 넘어가다 보니까 치매 자체를 모르죠. 그렇게 모든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되다 보니까 오저히 혼자서는 판단하고 주위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힘들죠. 생활하기. 그렇군요. 본인이 가장 힘들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사실. 본인이 힘들죠. 가족분들도 힘들 거고. 치매를 앓는 당사자 우리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가장 힘들겠지만은 옆에서 도움을 드리는 가족들도 참 힘들다고들 많이 말씀하시고요.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라고.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어떤 때가 고되다고 말씀들 하시나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치매 어르신들하고 늘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항상 같은 마음이거든요. 또 지치고 또 힘든 일 많지만 또 어르신 안전 문제가 저희한테는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 치매 어르신은 또 애들과 같아서 늘 보던 마음으로 또 다가가야 하거든요. 또 지속적이 또 반복적으로 또 고집 피우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실제로 밖에 나가서 가출해가지고 또 찾아보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다행히도 우리 시설 뒤편에 강당이 있었었는데 거기서 서성이다 보니까 바로 찾았습니다. 그건 참 다행인 진짜 사례네요. 놀랐습니다. 그때는. 근데 이런 어르신들이 가출 같은 거라든가 그걸 대비해서는 항상 논단속을 또 잘해야겠고 또 인식표를 또 부착하고 또 실종 외범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사전 예방 조치가 매우 필요하거든요. 또 그런 또 사업을 또 하고 있는 행정기관들이 많고 있어요. 또 보건소에서는 옷에다가 인식표를 부착해 준다든가 또 경찰서에서는 지민인식 등록을 해 준다든가 또 치매 안심센터 같은 경우는 유치 추적 단말기라고 이런 사업을 이용하면 치매 가족에서 상당히 유용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실제로 집 밖에 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사전 예방도 되고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군요. 자, 우리가 지금 치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2018 신년 특집 치매 결국 우리의 이야기.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사랑의 마을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조병모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뒤 이어지는 2부에서 계속해서 조병모 원장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여러분의 의견 그리고 경험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부 마무리하면서 제임스 블런트의 You Are Beautiful 띄워드리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십니다. 2017년 올해 마지막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네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방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요.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특별 사면 대상자가 발표됐습니다. 이제 12월 30일 내일자로 6,444명의 특별 사면을 단행한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형사범이라든지 불우 수용자, 공안사범 등이 포함되는데요. 또 행정제재자, 운전면허 취소 등 이런 165만 2,691명이 특별 감면 조치를 받았고요. 부패, 강력범, 또 조직폭력 범죄 등은 제외됐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요. 용산 철거 현장 화재 사망 사건 철거민 25명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을 살았던 정봉주 전 의원이 특별 복권됐고요. 그리고 경제인, 공직자 부패 범죄 대상자는 제외됐고요. 고령자나 중증 환자, 경제사범 등을 우선 반영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문재인 정부 첫 특별 사면 대상자가 발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전해드리고요. 사랑의 마을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조병모 원장과 함께 치매 이야기
제가 그 치매가 아주 중증일 때는 아예 인지가 없으니까 뭐 요양원 간다고 하는 문제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인정하기 힘든 부분은 경증 치매이신 분들일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인지가 있으니까 본인이 치매라는 게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 치매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 당사자가. 그러면 뭐 자식들이 뭐 어디 요양원 보낸다고 해서 그걸 쉽사리 인정할 것 같지도 않고 부모님들이 어쨌든 본인이 그런 치매가 있다고 했을 때 인정하기 힘든 부분이 제일 어렵겠죠. 당사자도 물론 힘드시겠지만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사자는 오히려 그 고통을 못 느끼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치매라면. 그런데 힘든 과정들을 함께 겪어내야 된다는 그 부담감과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의 준비들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들 이런 것들이 저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가장 가슴 아플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우선 원망 아닌 원망도 할 테고 그냥 인정하기가 싫고 그냥 슬플 것 같아요.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 어르신 그 돈에 대한 집착이 많아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막 자기 돈 가져갔다고 돈을 막 내놓으라 그러고 옆에서 지켜보면 안타깝죠. 평소에 그런 분이 아닌데 전혀 다른 행동을 하시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죠. 사실 돈을 가져가거나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다가와서 막 억지 쓰고 때리고 뭐 이럴 때는 황당하지. 황당한데 병이니까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치유되기가 힘들다 하니까 마음만 많이 아플 뿐이죠. 네, 2018 신년 특집 치매 결국 우리의 이야기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주변을 둘러보면은 가족들의 치매 때문에 고민 그리고 걱정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근데 대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더 힘든 면도 있을 거고요. 현실을 인정하기 좀 어려운 측면도 앞서 저희가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사실 가장 현실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가족들 어떻게 해야 더 잘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덜 힘이 들까? 궁금한 점들, 상담받고 싶은 이야기 언제든지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5주간의 특집을 통해서 슬기롭게 치매를 극복하는 방법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마을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조병모 원장과 함께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원장님, 방금 인터뷰 소리를 들어봤는데 예. 아까 일부에서 걱정했던 것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다 나왔네요. 예. 뭐 현실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아프신 걸 알면서도 나한테 이렇게 다짜고짜 하면은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참 어렵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사례를 들어보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우리 그 시설에 사회복무요원이 한 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사회복무요원이 그 할머니하고 같이 사시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복무는 우리 시설에 그냥 근무하다 보니까 혼자 계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몸도 뚱뚱고 고혈압기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 모든 게 걱정이에요. 근데 이제 점점 어떤 치매가 오는 걸 느끼니까 손자가 그래서 우리가 조언을 좀 해줬죠. 신인이 네 얘기만 들어봤을 때는 할머니가 치매가 좀 오는 것 같다. 그리고 암도 없으니까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좀 대처하는 방법을 하면 어떠겠냐. 그래서 아마 할머니한테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보건소에서 치매 진단을 좀 받아보자고. 그러니까 굉장히 노발대발하고 인정을 않는 것은 이게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주위에서는 저런 경우는 아마 치매일 거라 누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아니다고 부정을 하고 그런 그렇게 아마 대처를 하고도 그렇게 지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치매 의식들이 또 보다 보면은 그 정신행동 증상에 의해서 응급상을 또 유발할 때가 있거든요. 응급 상황이요? 예. 이걸 그 전문용어로 파국행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파국행동은 치매 어르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나
또 일이 생기면 심한 초조감과 갑작스러운 감정적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자해를 또 한다든가 예, 또 자살 충동을 가진다든가 또 실종으로 이어진다든가 이건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예. 또 우리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가벼운 치매라든가 또 종사자들이 이렇게 케어 같은 걸 하다 보니까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요양사를 뭐 때린다든가. 예, 실직률이 많거든요. 문다든가. 또 물건을 던진다든가. 폭력적인 예, 폭력적이죠. 침을 또 뱉는다든가. 또 신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예. 또 실제적으로 우리 시설의 그 출입기 쪽에 조그만 하단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그중 한 어르신 같은 경우는 참 부끄럽지만 거기에 하단에다 오줌을 싸요. 근데 볼 때마다 이 얘기를 하도 이게 우리는 정상이로 생각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알았다고 하면서도 되돌아서면 그 자리에다가 오줌을 싸요. 그럴 때는 모두가 이해를 하면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그런 점이 참 힘듭니다. 그렇군요. 예. 참 여러 가지 문제들, 사례들 들어봤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뭐 거기다 소변을 눕는다는 거는 뭐 그래도 견뎌낼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거에 비하면 왜냐하면 다른 거는 뭐 신체적 위해가 가해진다든지 실종된다든지 이런 건 정말 심각한 문제니까. 그런 경우도 나타나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런 파국행동자 예방 차원에서는 또 치매 어르신 안심시킬 수 있도록 친절히 대해주는 것이 참 급선무거든요. 친절하게. 예. 그 내가 존중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예. 또 대화할 때도 치매 어르신은 잘 이해하도록 낮은 소리로 또 천천히 또 쉬운 단어로 얘기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 일상생활에서도 단순하고 반복적인 설명을 하여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충분히 휴식 시간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예. 앞서 지금 사랑의 마을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할머니도 그 손자의 말을 들었을 때 노발대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인정을 않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인정을 않기 때문에 강제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를 없기 때문에 낮은 톤으로 조금 따뜻하게 치매가 좀 진전이 되면은 그때는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우리 판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스스로도 미리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 치매와 좀 거리가 있다고 느끼는 세대분들, 뭐 중장년층들도 나중에 내가 치매가 걸리면 어떻게 할지도 미리 생각을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치매라는 단어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이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죠. 그래서 뭐 알츠하이머 병이다 이렇게 뭐 말하기도 하는데 결국 같은 식으로 그렇군요. 자, 치매로 고민하는 분들, 뭐 당사자, 가족들 뭐 상담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 현실적으로 뭐 화를 내서 받아들이기 힘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병원으로 데려가야 할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이것도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고민들 주로 말씀하세요, 또? 당사자들은 치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설로 모신다고 하면 이것도 자식된 도리로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치매가 있던 어르신 같은 경우 자식들이 이건 얘기하면 좀 어질랑가 모르겠네요. 그 본인이 그 입수 같은 거를 반대를 하기 때문에 놀러 가자게 가지고 저희 시설에 한번 오신 분 계셨거든요. 굉장히 반발하고 나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 자신도 힘들었고 또 치매 어르신도 힘들었지만 또 정성과 또 사랑 늘 꾸준없는 어떤 보살핌으로 한 석 달 정도 되니까 안정이 되고 지금은 굉장히 가족들에게도 따스하게 대해드리고 또 원장님이 건사해야 자기들도 건사한다고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해줄 때는 참 용기가 나고 또 불안도 느끼고 또 그런 사명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끝으로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어서 너무 힘든 상황에 놓인 분들 이분께 조언을 한 말씀 끝으로 짧게 좀 해주신다면요. 치매는 누구나 올 수 있거든요.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치매는 뭐 나이가 들어서 온다고도 얘기도 하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겪어보면은 또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은
나이만 들어서 무시하고 좀 젊어도 온다고 얘기를 또 하거든요. 예. 또 그렇게 치매에 의해서는 또 국가 차원에서 노력을 또 많이 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은 또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 대상자가 많이 들여다보니까 2008년 7월부터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실시되었거든요.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는 뭐 노인의 신체활동 지원이라든가 또 가족 부담 완화를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치매는 또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가지고 또 사회적인 문제를 대두했기 때문에 치매 가족을 위한 서비스가 많이 있습니다. 뭐 보건소나 또 병원 또 정신건강보험센터라든가 또 치매 안심센터 또 중앙센터를 중심으로 한 광역치매센터 등 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여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는 것이 작게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참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갔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어봤는데요. 이 먼 걸음 해주셔서 이런 조언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의 마을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조병모 원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니를 위해 매 끼니 요리를 해온 아들 정성기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되지만 때로는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한다는 것. 우리 치매 가족분들은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 무거운 짐 함께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위해서 9년째 매일 밥상을 차리는 아들, 환갑이 넘은 아들입니다. 그런 효자, 우리 장성기 작가의 멘트를 들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이 첫 주였고요.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치매 결국 우리의 이야기, 앞으로도 4주간 1월 금요일마다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언제든지 좋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투데이 안전 톡톡. 알아두면 좋은 안전 상식, 익혀두면 도움될 안전 팁을 모아서 전달해드리는 금요일 코너입니다. 투데이 안전 톡톡. 오늘도 서울 양천소방서의 이혜지 반장 연결하겠습니다. 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희생자의 연결식이 이번 주에 있었는데요. 다중이용업소 화재가 요즘에 좀 늘고 있죠. 네, 이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에 화재 등 재난 발생 시에 이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영업장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다중이용업소에서 총 818건의 화재가 발생해서 32명의 사상자와 23억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고, 2014년 168건이던 화재 건수가 2016년에는 275건으로 3년 전에 비해서 42.2%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이제 특히나 겨울철 발생 건수가 208건으로 전체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항상 조심해야겠지만 요즘 더욱더 다중이용업소 화재 안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번에 좀 안타까웠던 것이 2층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여자 목욕탕이었잖아요. 근데 3층은 또 이발사가 비상구를 안내해줘가지고 탈출을 또 했고요. 네, 이제 2층의 경우에는 비상구가 있어도 대부분 이용객들이 몰랐다고 해요. 이게 비상구로 연결되는 통로가 목욕용품 등을 놓아두는 선반들이 설치돼 있어서 이제 그 뒤에 비상구가 잘 안 보였던 거죠. 알았더라도 이제 통로가 좁아 대피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3층처럼 비상구가 평소에 잘 열려 있고 안에 근무하시던 분이 대피 안내를 해줬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근데 또 이제 물론 화재 피해가 단순히 비상구 폐쇄의 문제만은 아니었겠지만요. 이게 다중이용업소라고 하면은
복잡한 구조 때문에 처음 찾은 분들은 비상구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작년에 이제 서울 안전체험 한마당에서 연기 대피 체험 코너를 운영한 적이 있어요. 예. 좀 미로를 만들어 놓고 인체 무해한 이제 교육용 연기를 가득 피워서 출구를 찾아 대피하는 코너였는데요. 직접 체험하신 분들은 연기가 차면 이렇게 안 보이는구나 이제 실감을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저희는 이제 교육용 연기로 하얗지만 실제 화재신을 까맣고 유독성 가스가 있어서 신속하게 대피하지 않으면 유독가스 흡입으로 사망할 수도 있고요. 예, 어떻게 대피하면 좋을지 짧게 들어볼까요? 네, 이제 노래방이나 뭐 이런 영화 상영 가보시면 피난 안내도나 피난 안내 영상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예. 이렇게 먼저 다중이용업소 방문 시에는 부착된 피난 안내도 영상 주의 깊게 보시고 내가 있는 위치에서 위급 상황 시 어디로 대피할지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이후에 뭐 화재가 발생하면 침착하게 안내원의 지시나 통로 유도 등을 따라서 손수건과 옷을 이용해 이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한쪽 벽을 짚어 벽을 따라 이제 신속히 밖으로 대피합니다. 예. 이때 손수건과 옷은 물이 있다면 적셔서 이용하시고요. 호흡은 짧게 나눠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양천소방서 이혜지 반장이었습니다. (2017년 12월 29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오늘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올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부디 좋은 일만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를 보내고요. 어김없이 내년 1월 2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